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욘디 채널의 구독자, 애독자 여러분. 저는 강북 삼성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네, 뭐가 좀 이렇게 애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장 및 혈관 노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네, 시작을 놓치신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계시면 빨리 카톡이나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자를 하셔가지고 들으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최근에 이제 많이 발표된 내용, 그다음에 제가 공부한 내용 모두 다 총망라한 내용입니다. 제목 슬라이드에 보면 적어놨는데 제가 사실은 노래를 잘 못하는 음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시술을 하거나 병을 진단받은 분들한테 간혹은 이제 심장이나 혈관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우울해하시거나 또 연세가 좀 드신 분들한테도 이게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이거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방할 수 있고 빨리 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와 그다음에 그런 조치가 대처 방안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심장은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크기도 비교적 크지 않고 딱 자기 주먹만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트 모양, 정말 하트 모양이면서 보기에도 붉은 선홍빛이 아주 예쁘게 보이는, 이게 건강하고 젊은 심장의 아주 대표적인 10대 후반의 뇌사자의 심장인데 아주 깨끗하고 예쁜 심장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심장이나 혈관이 노화가 잘 생기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 관절이 빨리 닳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노화가 빨리 오는 것처럼 심장과 혈관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지금 강의하는 저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 구독자분들도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심장과 혈관이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병들거나 빨리 녹슬 수 있다. 이 정도의 위험에 이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심장이나 혈관은 빨리 노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심장은 보시는 것처럼 세 가닥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닥의 심장이 계속 움직이면서 일을 합니다. 이게 제가 노래 부를 때 빠른 박자, 흥분했을 때 빠른 박자뿐만 아니라 낮잠 잘 때 천천히 뛰는 박자까지 포함해서 일을 아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노화에 이렇게 쉽게 노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심장이든 혈관이든 노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피부가 노화가 되면 주름살이 지게 되고 처지고 또 이렇게 색깔이 좀 톤이 칙칙해지는 거랑 똑같이요. 심장이나 혈관이 노화되면 올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숨이 찹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그전에 숨이 차지 않았는데 숨이 차다 이러면 내가 뭔가 심장이나 혈관에 나이가 좀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움직일 때 좀 숨이 차다. 특히 몸이 좀 붓는다, 부종이 된다거나 또 여기다 체중이 좀 늘어난다거나 밤에 기침 가래를 동반한다, 또는 밤에 잠잘 때 호흡곤란이 더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여지없이 심장이랑 혈관이 이제 좀 노화가 되어서 생기는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대표적인 증상은 그냥 숨찬 경우도 있지만 숨이 차면서 동시에 가슴이 아파집니다. 예를 들면 걸을 때 우리가 보통 운동하면 숨차면 이 정도로 끝나지만 노화가 된 심장이나 노화가 된 혈관 때문에 숨이 차거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뛰다가 숨이 차는데 가슴이 좀 똑같이 아파옵니다. 그래서 가슴 통증이 항상 동반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부터 아프다? 특히 운동할 때 아프다. 그리고 아픈 부위가 어디가 아프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아주 정밀하게 기울이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정도의 정보는 병원에 내원하시기 전에 미리 조금 기록을 하시거나 고민을 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고 진료를 보시면 충분히 진료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면 이게 나의 심장이나 혈관이 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장과 혈관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쉽게 병들 수 있고 쉽게 아플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뒤에 강의에 또 드리겠지만 심장이 엔젤님 주셨는데요. 네, 심장이 비대해지는 건 노화와 연관이 있나요? 첫 번째 질문 주셨는데요. 뒤에 강의 드리겠지만 심장이 비대해지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이 커집니다. 뒤에서 왜 커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셨는데요. 동맥경화증이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이 큰 요인이라고 하던데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어떤 것인지요? 아마 저의 동영상이나 비욘드 채널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장혈관은 가장 나쁜 것이 고지혈증이고요. 뇌혈관은 혈압입니다. 다만 당뇨병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다 아우르기 때문에 사실은 세 가지가 뭐가 더 나쁘다라고 하긴 어렵고 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네, 심장혈관이 심장 둘레를 덮고 있나요? 네, 심장은 심장 근육이 있으면 심장혈관은 바깥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심장 안쪽에는 작은 잔뿌리 혈관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큰 혈관이든 안쪽에 있는 잔뿌리든지 간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이 커지고 또 병들고 노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이다라고 주셨는데요. 비파열 뇌동맥과 동맥경화증 연관이 있나요? 하셨는데요. 뇌동맥은 일반 다른 동맥과 다르게 굵기가 좀 얇습니다. 벽이 좀 얇기 때문에 생각보다 압력에 취약하기 때문에요. 대부분 비파열 뇌동맥은 고혈압 또는 여러 가지 유전적 질환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동맥경화증 또는 죽상경화증 때문에 혈관 자체가 병들어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생긴 나이나 가족력 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제 강의로 돌아오면 가슴이 아프고 숨찬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안 하던 운동을 했을 때 숨차고 아픈 것, 그 다음에 조금 견딜만 한데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크게 노화가 많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고도 심각하고 또는 식은땀이 난다 또는 어지럽다 등의 다른 증상이 또 동반되는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심장 노화의 증상입니다. 가끔 제 환자분들 중에는 빨래를 쥐어짠다, 심장 부위가 또는 고춧가루를 확 뿌린 듯이 막 화끈거린다. 그 다음에 밤에 잠잘 때 우리가 가위 눌린 것처럼 코끼리나 어떤 바위 같은 것들이 짓누르는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가슴 통증과는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숨이 차긴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가슴이 아프긴 한데 평상시보다는 좀 심각하면서 특히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심장이나 혈관에 노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화는 무엇인가라고 최근에 이제 우리 아산병원에 아주 유명한 우리 정모 교수님께서 이제 노화 가지고 아주 유명해지셨는데요. 실제로 혈관에도 노화 이야기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노화라고 하면 저속노화 또는 가속노화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제가 나이가 50이 넘으면 시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됩니다. 제가 20대 30대 때 뛰어놀던 것과는 다른 정도의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노화는 정상 노화인데 거기에 더하기해서 기능적으로도 또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 기능적 노화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맞물려서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으로 늙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생각하는 나이보다 훨씬 빨리 간다거나 또는 생각하는 나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오는 경우를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속 노화 또는 진행된 노화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는 피할 수는 없긴 하지만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잘 준비를 하면 충분히 멀쩡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혈관이 노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까 말씀 피부는 노화가 되면 주름이 집니다. 피부가 얇아집니다. 톤이 좀 칙칙해진다. 이렇게 되는데요. 혈관이 노화되면 첫 번째로 나오는 증상이 뭐냐. 혈관이 바로 딱딱해집니다. 그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우리가 보통 혼용돼서 쓰는데 동맥경화는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염증이 생깁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그리고 혈관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질 때 기름이 껴서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기름이 끼는 경우를 우리가 죽상경화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면 딱딱해지는 것과 기름 찌꺼기가 같이 있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죽상 동맥경화증 이 용어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기름이 끼게 된다. 염증이 생긴다. 이게 혈관 노화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은 혈관이 딱딱해지는데 압력이 높다 보니까 혈관이 버티지를 못하고
쭉 풍선처럼 커집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류라고 그래서 풍선 류자를 쓰는데요. 이게 주로 어디에 많이 커지느냐? 배꼽 뒤쪽에 있는 복부 대동맥이 커집니다. 그래서 간혹 누워서 이렇게 배꼽 뒤에 손을 누르다 보면 맥박이 펑펑 뛰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의 대동맥이 조금 커져서 내가 박동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좁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혈관 안에 기름지꺼게 끼다가 좁아지게 되면 혈전이 쌓이게 되는데요. 자, 이쪽은 정상적인 혈관은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보시면 탄력이 좋죠. 그런데 혈관이 먼저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면서 보시면 전혀 탄력을 잃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혈관이 두꺼워지다가 기름이 끼다가 갑자기 혈전을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노화의 첫 번째는 뭐다? 바로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운동 부족, 비만, 지방간 등등등등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수면 부족, 이제 머리와 연관된 이런 것들로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바로 염증, 면역입니다. 그래서 간혹은 이제 우리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거 가지고 막 약 많이 팝니다. 어떤 날은 막 면역에 타겟하는 약도 막 팔고 어떤 날은 막 스트레스, 수면 가지고 막 팔고 있는데 그 이유가 워낙에 다양한 방면의 인자가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노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노화도 신체가 커지고 튼튼해지면서 뇌도 커지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신체도 쭈그러들게 되고 뇌도 작아지는 이게 정상적인 노화인데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온다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오는 경우를 우리가 정상 노화가 아닌 일반적인 가속 노화 또는 진행된 노화라고 하죠. 실제로 노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포나 유전자 수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안에는 가면 다 동안이고 심장병도 없는데 어떤 집안은 가면 다 40대, 50대 때 심장병으로 막 급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유전자 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세포 수준에서 또는 유전자 수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조상님이 이런 유전자를 저한테 알게 모르게 주셨으면 이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받는 걸로 불안해하거나 우울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전에도 제 출연 때 말씀드렸지만 무려 80%가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유전자나 미토콘드리아를 탓하지 마시고 본인이 잘 찾아내고 잘 관리하시면 충분히 이런 노화도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지연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심장 노화와 혈관 노화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거기에 대한 대처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문의점 들어오신 우리 구독자분의 질문을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개님, 아이디가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멋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 다니고 계시고 심부전, 좌심실 구열이 10%이시고요. 심방세동도 있습니다. 지금은 58%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셨죠. 심방세동도 시술하셔서 아주 잘 되죠.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현대 우리나라 의학의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요. 시술 받기 전에 조영제 CT도 찍었는데 확인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통상적으로 심부전이 있게 되면 부정맥 치료하기 전에요. 관상동맥 또 검사를 다 합니다. 별 말이 없었다는 것은 정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피검사도 받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잘 유지만 하셔도 충분히 노화 없이 건강하고 생생한 젊음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임수빈 님이 주셨는데요. 50대 초반인데요. 배나 팔 쪽에 빨간 점이 있습니다. 혈관 노화라고 들었는데요. 평소 관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셨는데요. 사실은 배나 팔 쪽에 작은 우리가 그 딸기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딸기종 같은 것들 이거는 꼭 노화라고 하긴 어려운데요. 이건 유전적으로 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원인이 꽤 많고요. 다만 나이가 드시면 이제 노화가 되게 되면 피부의 벽이 얇아지고 또 혈관 자체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이게 혈관 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원인이 혈관 노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관리도 특별한 건 없어도 괜히 그거 쥐어짜시면 피가 날 수 있으니 하지 마시고요.
간혹은 심하면 레이저로 미용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부분 집안에 형제나 부모님 또는 조상님들 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엔젤님의 질문은 심장 초음파는 몇 주쯤 되면 해봐야 될까요? 하셨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증상이 없으면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상이 생겼을 때만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왜 그런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심장이 늙었을 때, 심장이 노화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 어떤 병이 생기느냐, 그리고 어떤 검사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심장은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죠. 엔진이 나이가 들고 늙게 되면 가속도가 잘 안 붙게 되죠. 쉽게 퍼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숨이 차다, 어지럽다, 가슴이 아프다, 실신할 수 있다, 부을 수 있다, 기운이 없다. 뭔가 옛날 같지 않다. 이러면 내 심장이, 내 자동차 엔진이 열심히 일을 많이 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심장은 이제 밖으로 피를 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관리하는 인자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얼마나 빨리, 그죠? 심장이 피를 뿜어내느냐. 두 번째, 얼마나 세게, 강하게 피를 뿜어주느냐. 이게 바로 분당 심박수와 분당 박출량인데요. 나이가 젊을 때는 빨리 뛰면서 쫙 짜주게 되니까 심장이 잘 뛰게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시면 나이가 들면 많은 원인들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우리가 먹는 음식, 스트레스, 수면 등등등 거기에 칼슘, 마그네슘 이런 오만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장 자체가 짜는 힘이 약해져요. 근육이 질이 좀 떨어지니까 힘이 약해집니다. 힘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혈관이 딱딱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피를 짤 때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맥경화가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안 그래도 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진 심장이 피를 뿜어주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혈관과 심장 노화는 같이 가는데 둘 다 있으면 가장 심각하다는 거. 심장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 엔젤님 질문 주신 것처럼 정상적인 심장은 크기가 아주 이쁩니다. V자 모양인데요. 나이가 들면 일단 사이즈가 커지죠. 4개의 방이 다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육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정육점에 가셔서 고기 같은 거 드실 때도 조금 더 젊은 나이가 어린 도축된 동물의 고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훨씬 더 조금 균일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나이가 든 동물의 근육도 좀 질깁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질기니까 힘이 약해지게 되고 또 하나는요. 피를 받으려면 심장이 펼쳐져야 되는데 펼쳐지는 힘도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짜주는 힘도 약하게 되고 펼쳐지는 힘도 약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장이 결국에는 피를 많이 뿜어주지도 못하고 돌리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2000cc 자동차가 한 10년쯤 타고 나면 2000cc의 풀 100% 기능을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1600, 17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좀 뚱뚱하신 분들, 비만인 분들은 혈관이 심장이 안 그래도 커지기도 하고 힘도 약해지는 데다가 뚱뚱해져요. 심장도 뚱뚱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지겠죠. 뚱뚱해지고 힘도 떨어지게 되고 이러니까 점점점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건강검진 하시면 대부분 이제 흉부 엑스선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심장이 커졌어요라고 하면서 제 외래 많이 오시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장이 커지는 거는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보시면 엑스레이 찍으면 원래는 요만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커져 있죠. 그죠? 유난히 커져 있는 경우는 정밀 검사를 빨리 받아보셔야 되지만 비교적 어느 수준까지 커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상적인 노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엑스레이 보면 요 까만색이 양쪽에 폐고요. 요 하얀 부분이 심장인데 크기가 한 2배 이상 차이 나죠. 이러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제 아까 엔젤님 질문 주신 것처럼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어릴 때 심장은 벽도 아주 비교적 알맞게 두껍고 예쁜 모양인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심장도 이제 뚱뚱해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힘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은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심장이 쫙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벽이 얇아지면서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드시면 노화가 빨리 되면 두꺼워지다가 결국에는 얇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바로 심비대
그리고 나중에는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자동차 엔진이 퍼지는 것처럼 그게 바로 심부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심장은 피를 펌핑하는 역할,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기능도 떨어지고 이완도 잘 되지 않고 크기도 갑자기 막 커지게 되니까 피를 잘 못 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심장이 빨리 잘 짜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맥박이 느려집니다. 또는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게 되는 부정맥이 생깁니다. 그러면 심장이 피를 잘 못 뿜어주겠죠. 그게 바로 나이가 들 때 오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맥 또는 서맥이에요. 보시면 맥박이 막 뛰다가 뻥 3초, 4초 뛰지 않잖아요. 이러면 갑자기 사람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심장에서 피를 못 주기 때문에. 부정맥은 맥박이 막 빨리 뛰다가 느리게 뛰다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심장이 피를 펌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숨이 차고 몸이 붓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장의 노화는 심장 자체가 좀 뻣뻣해지고 크기가 커지면서 맥박 자체가 불규칙한 또는 느려지는 이런 것들이 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정상 맥박은 1분에 최소 60번에서 100번 정도 뛰어야 되는데 서맥은 그 아래로 뛰게 됩니다. 물론 한 50회까지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연세가 드시거나 심장 노화가 돼서 한 30회 정도 뛰게 되면 이거는 박동기라고 하는 걸 넣어야 되고요. 이 환자분은 보시면 심장이 당당당당 뛰다가 뻥 안 뛰게 되죠. 이런 경우가 통상적으로 심장 노화 때문에 오는 서맥 이런 경우는 이제 인공심 박동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렵지 않고요. 최근에는 건전지 작은 크기 정도 되는 것도 조금 가격이 비싸지만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부정맥은 정상 심전도는 보시면 쿵짝 규칙적인데 심방세동을 보시면 빨랐다 느렸다 하죠. 이런 부정맥이 있게 되면 이것도 나이랑 연관이 많은데 중풍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시면 이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노화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게 되면 심장 안에 혈전이 잘 생겨서 이게 머리로 풍 날아가면서 뇌졸중이 최소 5배에서 최대한 10배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은 진단이 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부분 의료진들이 뇌졸중, 중풍 예방약을 먹자고 합니다. 대부분 이게 피를 묽게 하는 약인데요. 이 약을 꼭 드셔야 되고요. 또 최근에는 약이나 또는 시술로도 심방세동을 근치적으로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생기면 빨리 적절한 진료만 받으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심장의 노화는 심장 근육의 문제, 심장 박동의 문제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뭐냐 바로 판막입니다. 판막은 심장의 방과 방 사이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바로 판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래된 집에 살게 되면 현관문이 녹슬고 문이 열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이게 판막도 두꺼워지고 녹슬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게 보시는 것처럼 정상 판막은 이렇게 얇고 활짝 열리다가 결국 열리는 면적이 점점 좁아지면서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이 아무리 피를 많이 짜준다 하더라도 뚫고 나가는 현관문이 좁다 보니까 피가 많이 못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숨이 찰 수도 있고 심하면 뇌 쪽에 혈류가 가지 않으면 바로 실신, 심하면은 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퇴행성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과거에는 80세 이상이 많이 걸려서 대부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 25년쯤 전에 프랑스에서 지금 저희가 심장 혈관에 관상동맥에 스텐트 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1000에서 1500명 정도 환자들이 저희 병원도 포함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굉장히 비교적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숨이 차거나 했을 때 병원에 가시면 이 검사하면 충분히 바로 진단되고 치료도 가능하다는 말씀. 그리고 어쨌든 심장이 노화가 되면 판막이든 맥박이든 근육의 문제든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가는 종착역이 바로 심부전입니다. 심장의 기능이 떨어진 심부전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심장이 커지거나 두꺼워지거나 맥박이 불규칙해지거나 판막에 병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가는 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숨도 차고 가슴도 아프고 그다음에 몸이 붓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거죠. 대표적인 증상이 숨이 차다 또는 붓는다. 특히 발이나 종아리 쪽이 많이 붓는다. 심한 경우는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숨이 차서. 그다음에 아무래도 피가 잘 돌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필요할 수도 있고 소화도 잘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소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심장 노화 또는 걱정이 된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하시면 되는데 검사는요. 말씀드렸죠. 아까 엔젤님 질문 주셨잖아요.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하시면 돼요. 이게 대표적인 검사가 바로 심장 초음파입니다. 제가 우리 병원에서 실제로 했던 최근 제 환자 심장 초음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심장 판막이 열리고 닫히고요. 여기 있는 심장 근육이 쥐었다 넓어졌다 쥐었다 넓어졌다 하죠. 이게 바로 심장에서 피를 뿜었다가 받았다가 뿜었다 받았다는 정상적인 심장인데 이분은 운동할 때 숨이 차다고 오셨는데 여기 밑에 여기 뭐 덜렁덜렁 거리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여기도 보이시죠? 이게 바로 심장에 생기는 양성 종양 중에 하나인 점액종이라고 하는 종양입니다. 이 종양이 심장에서 피를 가는 길을 막았다가 막지 않았다가 막았다 막지 않았다 하면서 이렇게 호흡곤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이 발견돼서 이분은 이제 수술적 제거를 받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노화가 걱정이 되시면 병원에 가시면 심장 초음파 같은 것들 하시거나 심전도를 하시면 충분히 심장 노화에 대한 검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들어오신 게시판에 질문을 해결을 하고 다음 제가 또 혈관 노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지연님, 네, 50대 후반입니다. 이제 막 노화가 시작되는 연배이시죠. 2주 전부터 왼쪽 가슴에 부르르 진동이 오는 걸 느낍니다. 24시간 홀드 검사는 부정맥은 아니라는데 걱정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죠? 제 비욘디 채널 그 동영상에 있는데요. 심장이 불편한 증상 중에 진짜 심장으로 인한 원인도 있긴 하지만 이쪽에 근육이나 뼈나 인대 때문에 오는 증상도 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맥 검사인데 이상이 없는데 부르르 떨리는 거든요. 바깥쪽에 우리 젖꼭지 뒤쪽에 있는 심장 가슴 벽 있죠, 벽. 이쪽에 근육이나 지방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눈꺼풀 떨리는 거랑 비슷하게 떨릴 때 이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를 좀 두드리신다거나 이렇게 마사지해서 이완하시면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게임 로그님? 네. 맞나요? 네. 2달 전에 스텐트 시술하셨습니다. 약을 복용 중인데 맥박이 50에서 53에 좀 어지럽습니다. 네. 60대 중반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맥박이 50에서 53이면 스텐트 하신 분들은 저희가 목표가 50에서 60회이기 때문에 늦진 않습니다. 비교적 합당한 수준의 맥박이긴 한데 지금 선생님께서 만약에 어지럽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현재 복용하시는 약제 중에 특별히 혈압을 낮추거나 또는 지금처럼 맥을 유난히 더 늦추는 약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이제 주치의와 약을 가지고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어지러운 증상이 특히 앉았다 일어나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약이나 이런 것들 좀 의심하셔야 되고 자세나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지럽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체력적 문제나 스트레스 때문에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감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지니쿡님 주셨는데요.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숨이 얕게 쉬어지는 느낌이고 하품과 한숨을 자주 합니다. 심장 초음파상에 우심질이 살짝 두껍다고 하는데요. 경동맥도 0.8이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없다고 하셨고요. 러닝에도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가끔 쿡쿡 쑤시거나 아프거나 할 때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검사를 더 해봐야 될까요? 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제가 봐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약간 호흡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때문에 호흡이 좀 얕은 편인데요.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러닝 하실 때도 저런 분들은 대부분 호흡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호흡하는 법을 좀 배우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요 연습을 좀 하시거나 복식호흡을 하시거나 그래서 본인이 평상시에 호흡도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호흡 운동을 좀 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러닝 하시는데 문제 없기 때문에 아직은 노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토님 또 질문 주셨어요. 네.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것이 심장과도 관련이 있는가요? 주셨는데요. 사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가장 흔한 원인은 물을 많이 먹지 않아서 소변량이 적은 게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물을 충분히 많이 먹었는데도 몸이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심장의 기능이 너무너무 많이 나빠졌을 경우에는요.
콩팥이 같이 나빠집니다. 그걸 저희가 심장, 신장,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반대로 신장이 나빠도 심장이 나빠질 수 있고 심장이 나빠도 신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굉장히 진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경우는 심장 때문에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요.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바로 또 혈관 노화 그러면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노화는 조금 더 쉽죠. 아까 심장 노화는 제가 심장 근육의 문제, 맥박의 문제, 그 다음에 판막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혈관 노화는 혈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딱딱해집니다.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혈관 안에 기름 찌꺼기가 잘 끼다가 혈전으로 막히게 되는 이게 통상적인 혈관 노화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나이가 젊을 때 갑자기 오는 혈관 노화는 대부분 혈전으로 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급사로 오게 되고요. 연세가 조금 드셔서 오는 혈관 노화는 혈전보다는 기름 찌꺼기가 많이 끼어서 오기 때문에 급사의 위험은 조금 줄어듭니다. 대신 혈관이 전체적으로 많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근데 어쨌든 혈전이든 기름 찌꺼기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결국에 혈관 노화가 오게 되면 결국 사망하거나 뇌졸중, 심근경색 때문에 장애를 앓게 되는 거죠. 자, 혈관 노화를 보기 위한 검사. 아까 심장 노화는 심장 초음파나 심전도 검사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혈관 노화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첫 번째, 혈관이 제가 딱딱하다고 말씀드렸죠. 혈관 탄력도 검사. 웬만한 내과나 종합병원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병원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검사를 다 합니다. 두 번째는 혈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수축결합, 이온결합을 보면 혈관이 얼마나 노화된지 알 수 있고요. 혈관 경직도 검사 또는 맥파 전파 속도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혈관 탄력도랑 비슷한 용어인데 비슷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경동맥 초음파,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시는 관상동맥 석회화라고 하는 석회화 검사하셔도 되고 또는 조영술이나 또는 정밀 CT를 가지고 혈관 안에 기름을 직접 보는 죽상경화증도 혈관 노화를 볼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 노화가 되게 되면 혈관 안에 멀쩡했다가 기름이 쭉 끼다가 좁아지다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심장이 올 수도 있고 뇌에 올 수도 있고요. 다리 혈관이 올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약해지다가 늘어나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대동맥류 같은 것도 올 수 있다. 이게 나이가 젊을수록 속도가 빨리 되기 때문에 가속 노화가 생기면 이런 병들이 보통 60대, 70대에 나오지만 40대, 50대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혈관 노화가 천천히 진행이 되면 대부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에 천천히 만성적으로 급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나이가 좀 젊거나 혈관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굉장히 빨간색으로 급하게 뇌졸중, 심근경색, 혈전, 당뇨발 같은 이런 상황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혈관 노화는 급성으로도 올 수도 있고 만성으로도 올 수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올 수 있다. 우리 몸의 12만 킬로미터의 혈관에 어디에도 다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오늘 종일 혈관 노화 말씀드렸는데요. 노화, 제가 원래 이제 딱 50이니까 50에 맞는 혈관 노화를 가진 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상 혈관 노화, Normal Vascular Age에서 NVA라고 합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검사를 해봤더니만 저보다가 혈관이 더 쌩쌩한 아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바로 슈퍼 노멀 에이징이라고 해서 슈퍼노바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최고. 그 다음에 제 친구 중에 검사를 했더니만 저보다가 혈관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Early Vascular Aging이라고 해서 EVA. 그래서 나이는 50이 똑같다 하더라도 정상 노화가 있고 가속 노화가 있고 슈퍼 정상 노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유전자, 체질도 있긴 하지만 평상시에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50의 나이에 봤을 때 빨리 혈관이 노화되는 사람들은 빨리 죽습니다. 그죠? 건강검진 하시면 보통 혈관 나이 추정치 나오게 되죠. 근데 보통 이제 본인 나이보다 많으면 놀라시게 돼. 그걸 바로 우리가 EVA, 조기 노화라고 하고요. 정상적인 노화는 그냥 뭐 저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중간을 가는 거죠. 그리고 와, 막 부러운 사람들, 엄청나게 슈퍼 노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자, 혈관 노화가 빨리 진행되었다고 해서 슬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혈관 노화가 있다라고 설명을 딱 듣는 순간부터 관리를 하시면 정상 노화로 당길 수 있어요.
또 정상 노화인데 내가 슈퍼가 되고 싶어. 그러면 관리하시면 슈퍼노바 갈 수 있어요. 혈관 노화는 그래서 막 우리가 암의 말기처럼 끝판으로 가기 직전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할수록 효과가 좋겠죠. 20살 때 관리하는 거랑 40살 때 관리하는 거랑 클래스가 다르잖아. 효과도 다르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빨리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가속 노화를 저속 노화 또는 슈퍼 노화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검사합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 다 검사하고요. 뭐 기본 검사를 다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심장 보는 의사한테 가게 되면 이런 검사 다 합니다. 가격이 좀 나오는데요. 볼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봅니다. 왜냐하면 혈관도 봐야 되고 심장도 봐야 되고 콩팥도 봐야 되고 갑상선도 봐야 되고 등등등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검사 수치가 많게 되고 심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장 노화의 부정맥, 소맥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혈관 노화의 아주 무서운 병을 진단하고 또 아니라고 배제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게 되게 되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 아까 말씀드린 심비대 그죠? 심장이 일단 커지면 이거는 심장이 뭔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노화가 빨리 진행됐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심장이 노화가 심하게 돼서 심부전이 되게 되면 막 숨이 찹니다. 그러면 엑스레이 찍으면 폐에 물이 차는 이걸 폐부종이라고 하거든요. 심장이 피를 펌핑을 해줘야 하거나 받아줘야 되는데 이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갈 수 있는 물이 어디 가느냐 폐로 먼저 갑니다. 폐 속에 막 물이 고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숨차고 기침 가래나고 밤에 잠도 못 자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혈관 노화를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동맥이 딱딱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동맥 경직도 검사 또는 혈관 경직도 검사 또는 그걸 맥파 전파 속도 또는 발목 상환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네 군데 사지의 혈압을 다 측정하게 되고 혈관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빨라서 아까 말씀드린 저속 노화인지 정상 노화인지 슈퍼 정상인지를 다 마커를 줍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약간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제 담배 피고 어제 고기 먹고 오늘 하시면 좀 나쁘게 나오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좀 잠 좀 잘 자고 휴식 잘 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좀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날 결과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나의 혈관 경직도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경각심을 갖기에는 괜찮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 노화는 비교적 말랑말랑하고 적당한 두께의 혈관이지만 빨리 이전에 조기 노화, 가속 노화는 혈관벽도 두껍고요. 크기도 작아지게 되죠. 이러면 압력이 더 세지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쉽게 터지거나 막힐 수 있게 되죠. 슈퍼 정상은요. 와, 두께는 똑같은데 굵기가 더 커져 있죠. 그죠? 뭐 열심히 돌을 닦거나 또는 조상님이 독립운동을 하셨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거나 또는 내가 평상시에 굉장히 차분하고 여유도 있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흡연, 스트레스와 좀 거리가 먼 사람이다. 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슈퍼 정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부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에 속할지는 하셔야 되는데 운동하면 좋아질 수 있고요. 기름이나 설탕이나 소금 많이 먹게 되면 나빠질 수 있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검사를 하지 않고도 나의 혈관의 경직도를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바로 혈압입니다. 우리가 혈압을 재면 위의 혈압, 수축결합이 나오죠. 아래 혈압, 이완결합이 납니다. 보시면 제 친구는 저는 120에 80인데 제 친구는 120에 60입니다. 위의 혈압은 똑같죠. 아래 혈압이 다르죠. 둘 다 고혈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혈압에서 수치에서 저한테 주는 정보는 뭐냐? 저의 혈관은 비교적 정상이지만 제 친구의 혈압은 바로 혈관이 좀 나이가 들었다. 왜? 혈관이 딱딱해진다 그랬잖아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아래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수축결합과 이완결합 사이의 이 차이를 바로 맥압이라고 합니다. 빼기를 하게 됩니다. 빼기를 하면 보시면 보통 40대, 50대까지는 40 정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50 정도까지 되는데 예를 들면 50대나 40대인데 50, 60까지 벌어진다. 이거는 혈압계가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본인 혈관이 딱딱해지고 노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많이 활용하는 방법. 폐암 검진을 하거나 또는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석회화가 뭐냐면 혈관 안에
딱딱해지면서 기름이 끼게 되는 이 기름들 중에 몇 군데가 돌덩이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석회이기 때문에 혈관 석회화가 심하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혈관이 많이 힘들고 노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회화 점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석회화는 점수가 나옵니다. 관상동맥 석회화 CT는 찍으시면 점수가 나오는데요. 100점 미만이면 그냥 뭐 통상적인 수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0점이 넘어가면 조금 걱정하셔야 되고, 특히 300이나 400 정도 조금 높다라고 하시면 이건 조금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그만큼 이 혈관의 석회화는 혈관 노화의 끝판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석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추후에 어떤 진짜 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게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400점 이상이면 5년쯤 지나면 한 10%가 정말로 협심증, 심근경색이 생기기 때문에 석회 점수가 높다. 이러면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결심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쉽게 할 수 있는 검사, 경동맥 초음파죠. 경동맥이 이렇게 초음파 딱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정상 혈관은 아주 매끈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 이쪽에 보면 기름 찌꺼기 플래크라고 하는 것이 끼어 있습니다. 그죠? 비교적 검사가 쉽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이제 조금씩 왔다 갔다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검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역시도 그냥 조금 끼어 있으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지만 협착이 만약에 50% 이상 좁아져 있다고 한다 그러면 조금 큰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 왜냐하면 50%가 좁아질 때부터는요, 경동맥이 좁아지면 그것 때문에 뇌졸중, 중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50%라고 한 숫자가 딱 눈에 보이시면 빨리 가까운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또는 신경과, 신경외과 쪽에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상동맥에 혈관 기름 찌꺼기가 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좁아져 보이죠. 이걸 저희가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해서 혈관 안에 직접 기름의 찌꺼기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끝판왕, 그리고 치료까지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했느냐. 좁아져 있으니까 스텐트라고 하는 관을 넣어서 넓혔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상동맥 조영술은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되는 가장 확실하고도 끝판왕인데 검사 자체가 조금 무섭기도 하고 부작용도 조금 따라오고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장 노화가 다르게 혈관 노화는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기름이 끼다가 결국에는 좁아지고 막히게 된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혈관 노화, 쉽게 말씀드려서 죽상 동맥 경화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영술이 진단되고 되고 치료도 되는 아주 좋은 이제 시술이긴 하지만 워낙 무섭고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관상동맥 조영 CT입니다. 석회화 CT가 아닌 조영제를 넣고 찍는 CT는 혈관 안에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하고 이걸 가지고 나의 혈관의 노화 정도, 특히 혈관이 얼마나 기름이 많고 좁아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다리 쪽도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면 마취혈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보시면 혈관이 까만색이 오다가 뚝 끊어졌죠.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시술로 이렇게 뚫어주는데 이거 역시도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끝판왕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검사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말한 심전도, 혈액검사, 심장초음파, 운동부하검사, 핵의학 검사, MRI 검사, 핵의학 검사, 그 다음에 관상동맥 석회화 CT, 관상동맥 조영 CT, 관상동맥 조영술, 이런 것들을 가시면은 담당 의료진이 말씀 주신 내용을 쭉 듣고는 종합을 한 다음에 아주 적절한 검사 방법을 찾아서 추천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병의원을 정확하게 찾아만 가셔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혈관 노화를 좀 늦출 수 있는 여기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또 중간에 질문 들어온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달님입니다. 판막이 살짝 덜 덮여서 피가 살짝 샌다고 하는데요. 괜찮다고 합니다. 네, 흔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판막은 원래 아구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요. 선천적인 원인 또는 노화 때문에 약간씩 아구가 맞지 않아서 어긋나서 피가 조금 셀 수 있는데요. 이것도 암처럼 기가 있습니다. 1기, 2기, 3기가 있는데요. 심각한 3기나 4기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습도가 높으면 심장이 답답하고 숨이 찬 게 아니고 습도가 높으면 들어갈 때
우리가 호흡을 들이마실 때 기도로 산소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숨이 차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장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온이나 이런 습도 때문에 그렇게 되죠. 특히 우리가 왜 장마철에 날씨가 꿉꿉할 때 습도가 높으면 특히 호흡 곤란이 되게 많이 옵니다. 그거는 습도와 연관된 산소 포화도와 연관되는 것이지 심장의 문제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을 아침님. 네. 심방세동으로 고지파 조치를 받으셨고 4년 정도 정상 생활하셨고요. 다시 재발했다고 하시는데요. 네, 우리 심방세동은 재발을 잘합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재발률이 시술 방법에 따라서 많게는 30%, 적게는 10%까지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치료받으시면 되고요. 가볍게 달리기가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달리기 하셔도 됩니다. 근육 운동도 다 하셔도 되고요. 심방세동은 실제로 달리기나 근육 운동이 심방세동의 재발 또는 심방세동의 여러 가지 심장의 합병증도 막아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 부정맥에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운동은 네, 하셔도 된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강나영님. 저는 갑상선 질환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 중에 빈맥이 있던데 네, 지속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를 할 때 심장 환자들은 갑상선 기능 검사를 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게 되면 호르몬 때문에 맥박이 빨라집니다. 맥박이 빨라지면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겠죠. 심장이 근육인데 말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네, 힘들으니까 퍼져버려요. 그래서 부정맥이나 또는 심부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를 하시면 같이 해결이 되고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도 심장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으로 만약에 치료받거나 수술받거나 관리받는다고 하시면 추후에 본인의 심장이나 혈관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또 숨차거나 가슴이 아픈지 꼭 확인을 하시면서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름님 주셨는데요. 3일 전에 잠자려고 누웠는데 숨을 들이쉴 때 명치 위쪽 오른쪽 가슴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씩 전에도 그랬습니다. 용소 식도염을 가다가 지나가고 다음날 증세가 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님의 나이, 그 다음에 위험 인자, 뭐 등등등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다마 답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아픈 거는 특히 누웠을 때 아픈 거는 제가 이전에 제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주로 근육이나 인대 또는 여러 가지 뼈나 연골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 이런 증상들이 낮에 서서 운동하실 때 생기면 협심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셔야 되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영양소 식도염 증상도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양소 식도염도 금방 저렇게 좋아지고 정말 저렇게 드물게 나타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상체 운동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민들레님 질문 주셨는데요. 부정맥은 스텐트 수술 안 하나요? 네, 부정맥은요. 전깃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고주파로 지지거나 최근에는 얼음으로 녹이거나 최근에는 자기장으로 이렇게 부정맥이 생기는 그 전기 누전 부위를 이렇게 좀 손보는 것들을 하고 있고 아니면 먹는 약 아니면 이제 중풍 예방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 부정맥은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심장이 노화가 빨리 와서 심부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정맥은 잘 관리하시고 정기적으로 심장 상태에 대한 평가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 같은 날님, 네. 오, 질문이 깁니다. 아버지가 71세시고요. 스텐트 많이 하셨고요. 오래전에 하셨는데 재협착이 되셨어요. 로타블레이션. 이건 왜 하냐면 재협착 됐는데요. 돌덩이가 너무 심하면은 일반적으로 시술이 안 되니까 드릴로 갈아야 돼요. 그걸 로타블레이션이라 그걸로 하셨어요. 경동맥도 해봤는데 역시 협착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스텐트 하신 지 관상동맥에 병이 있으면 경동맥도 병이 있어요. 그래서 스텐트 하셨어요. 다리 한쪽도 막히셨죠. 그래서 얼마 전에 PT, 다리 혈관 시술. 제 환자 중에 이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합병원 세트로 오시는 분들이 아주 전형적인 분이세요. 4, 5개월 단위로 혈액 검사만 하고 검사를 하는데 불안해서요. 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혈액 검사 하시면서 혈당, 고지혈증, 콩팥, 혈압, 맥박 이것만 잘 관리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증상입니다. 심장이든 다리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운동하시면서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다시 막힌 재협착이 계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뭐 4개월 동안
다시 막히거나 하면 대부분의 말씀드린 운동하시거나 활동하실 때 불편감 느껴지세요. 그래서 병원을 자주 본다고 해서 재협착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방해 준 약을 잘 드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를 잘 하시면서 적절한 운동하시면서 내 몸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하시면서 평가 본인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만 잘 관찰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제 강의 잠깐 갔다가 또 마지막 질문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사실 슬라이드 한 장에 다 넣어놨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보시면 첫 번째 주는 약은 다 드셔야 돼요. 혈압약, 고지혈증, 당뇨병 다 안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간혹은 뭐가 좋다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가 좋다는 이야기는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제한적이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 처방하는 약은 꼭 드셔야 되고 나머지 약은 그냥 선택적으로 드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음식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당, 그 다음에 튀긴 거, 요리가 많이 되면 양념이 많이 이런 음식보다는 조금 이렇게 가공이 덜 된 음식으로 또 음식을 골고루 너무 하나만 포커싱해서 드시지 마시고 좀 골고루 드시고 제때난 음식들 드시고 덜 짜고 덜 맵고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확실한 치료 방법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잘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지지난번 출연 때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운동은 가급적이면 하루에 30분 이상 숨차게 그거를 일주일에 5일 이상 딱 150분 이상 운동하시는 것으로 꼭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활성산소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 많이 드시고요.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세상 만사 뭐 정치판이 개판이어도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내 일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도 건강하고 친구도 건강하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하시고 음식 관리하시고 약 잘 드시고요.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면 심장이든 혈관이든 노화를 막을 수 있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화로 인한 병이 발생됐을 때 빨리 발견하면 빨리 조치가 되고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제 바로 게시판으로 넘어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방유 같은 날님 주셨는데 말씀드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캐모마일님. 동네 병원 경동맥 초음파에서 4.0 아마 4mm 플라크일 겁니다. CT 찍어보라고 하죠. 4mm면 보통 경동맥이 10mm인데 4mm면 적어도 40%니까 제가 아까 50% 언저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초음파는 검사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CT나 MRI 찍으셨는데 작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약만 잘 드시고요. 잘 지내시면 되고 초음파, CT, MRI 세 가지 검사를 동시에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CT에서 괜찮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만 잘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모마일 차 드시면서요. 해방유 같은 날님. IVL 시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로타블레이션은 협착이 많이 좁아서 돌덩이가 있어서 통상적인 스텐트나 풍선이 통과 못하니까 드릴로 갈아내는 겁니다. 갈아서 넓힌 다음에 스텐트를 넣거나 치료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제한적이겠죠. 그러다 보니 나온 게 IVL이라 그래서 자기장이라고 하죠. 자기장을 가지고 여기를 툭툭툭 쳐가지고요. 이 초음파를 깨는 겁니다. 우리 쇠석술이랑 똑같은 요로 결석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기대가 되는데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이 안 되면 600만 원에서 800만 원 내야 됩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병원도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환자한테 비용 부담이 없는 분들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재협착이 계속되면 저 시술도 조금 비용을 부담하시더라도 고려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시술하는 의사가 병변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님 67세 심장 스텐트 시술하셨는데 열흘 만에 대장암 진단받으셨죠. 스텐트 하시면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다 보니까 숨어있던 암을 이렇게 발견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2달 반 만에 암 수술해도 안전할까요 하셨는데요. 스텐트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나온 스텐트는 한 달 뒤에도 약을 며칠간 끊으면서 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하신 주치의한테 스텐트 종류, 길이, 몇 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상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스텐트 시술하시고 힘들더라도 운동은 필수인가요? 네, 필수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운동 안 하시면 안 돼요. 운동 안 하시면 재발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르슈아님, 네, 마지막일 것 같은데.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 받거나 화병 생기면 심장에 무리가 가거나 심장마비 올 수 있나요? 네.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오늘 제 환자 57세 여자 사장님인데 치킨집 사장님이신데요. 혼자 자영업하시다가 너무 스트레스 많으셔서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 오셨는데 정말 심장 정지가 오실 뻔 하셨는데 심근경색이었어요. 검사가 조영수라니까 정상. 그래서 결론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한 네, 심근병증. 좋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또는 개돈때이거나 부부싸움 할 때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심장 아고아고 토닥토닥 하시면서 일하시고 잘 지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벌써 7시 55분 39초가 지나가고 있어 저한테 주어진 힘이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유익하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늘 준비하다 보면 좀 부족함이 느껴지지만 부족하나마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